윈스턴 처칠이 아프리카의 알제리 해안에 있는 프랑스의 함대를 폭파시킨 겁니다. 베르사유 조약을 어기고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한 후 전격전이라는 작전을 이용하여 폴란드를 침공하고 전쟁을 걸어오는 영국과 프랑스를 네덜란드와 벨기에로 유인한 뒤 프랑스를 포위해서 완전히 잠식해버린 나치 독일. 이렇게 세력을 넓힌 나치 독일의 다음 타겟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영국에게 공격하는 것이 도리어 자신에게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꺼렸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에게 지금 시비를 걸게 된다면 자신들의 병력이 영국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더군다나 자신은 영국을 오래전부터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흠모하다라는 말은 기쁜 마음으로 공경하며 사모하다 이런 뜻인데요. 말 그대로 영국은 히틀러의 롤 모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병력도 부족하고 자신의 롤 모델이기까지 하니까 영국을 공격하는 것이 그리 내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는 영국과는 평화협정을 맺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한 다음에 다른 나라를 공격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은 당대 최고의 해군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해군으로 싸운다? 이거는 그냥 압살당하겠다라는 자살 행위와도 같았죠. 거기다 영국도 육군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병력이 부족한 독일의 입장에선 어쩔 수 없기도 하고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래서 히틀러가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에게 야, 우리 평화협정 맺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히틀러의 생각과는 다르게 윈스턴 처칠은 NO! 사인을 보내게 됩니다. 영국은 자신들의 친구 나라였던 프랑스가 독일에게 완전히 당한 것을 보고 독일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윈스턴 처칠은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면서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싸울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영국이 싸울 생각이라는 걸 독일이 깨달은 결정적인 사건, 바로 윈스턴 처칠이 아프리카의 알제리 해안에 있는 프랑스의 함대를 혹시나 독일이 가질까봐 폭파시킨 겁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아프리카에 있는 알제리 해안에 있는 프랑스의 함대를 독일이 가질까봐 영국이 폭파시킨 겁니다. 자신의 가장 친했던 친구 나라의 함대를 적국에게 주기 싫어서 폭파시켰다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무려 1300명의 프랑스 군인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걸 보고 이제서야 야, 이거 영국이 진짜 싸울 생각인가 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 싸운다면 그나마 싸우는 거 안전빵으로 가자라고 해서 해군으로 싸우면 완전 압살당할 게 분명한 자살 행위이고, 육군은 우리가 지금 병력이 부족하니까 그래, 공중전으로밖에 싸울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프랑스에 여러 비행장을 신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행장들에는 구조가 쉬워서 쉽게 제조할 수 있고 기동성까지 빠른 BF-109 기종의 비행기들을 많이 배치해 놓게 되죠. 그렇게 1940년 7월 10일 60대의 독일 폭격기가 영국의 수송선단을 먼저 습격하면서 영국 본토 항공전은 시작되게 됩니다. 영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뭐야, 독일 이렇게 상상치도 못한 방법을 쓴다고? 라는 이런 당황한 반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영국 수송선단 습격 장소에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았다는 듯이 영국의 비행기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영국의 비행기들 중에는 독일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스핏파이어라는 기종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스핏파이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일의 비행기 BF-109의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핏파이어와 다른 비행기들은 모조리 반격을 시작하고요. 수송선단 습격은 독일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영국의 함선을 한 개밖에 격파시키지 못합니다. 거기다 비행기 10개까지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독일한테 전혀 이익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괴링은 수송선단을 습격한 뒤 결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무시하고요. 할 수 있다고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독일은 본격적으로 영국 침공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공군을 모조리 괴멸시킨 뒤 영국에 상륙하겠다는 일명 바다사자 작전을 시행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기한은 9월 15일까지로 잡게 되죠. 그리고 히틀러는 마지막으로 영국에게 연설에서 협상을 하거나 혹은 안 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라는 말을 하게 되죠. 네, 뭐 아직 미련이 남았나 봅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연설이 끝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처칠은 협상 거부 의사를 밝히게 되죠. 자, 이쯤 되니 히틀러도 점점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뭐? 내가 이렇게나 협상을 하자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자꾸만 튕기네? 오케이, 니들 히틀러의 힘을 보여주겠어. 라는 심리였겠죠. 그렇게 히틀러는 해군과 육군보다는 공군을 강화하고 공군력으로 한 지역의 공중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인 제공권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제공권을 확보해야 공중전에서 우세하면서 안정적이기도 했고, 독일의 급하강 폭격기들은 제공권이 있어야 조금 더 공격하기 수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히틀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미 이겼다. 자, 그렇게 8월이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런던 남동쪽에 있는 비행장을 폭격해서 영국의 여러 비행기들을 격파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8월 13일 본격적으로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작전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의 비행장에 지속적인 폭격을 가해서 영국이 완전히 실행력을 상실했을 때쯤에 독일 공군이 영국 해협 상공의 제공권을 확보하겠다, 이런 작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 폭격기들이 영국 해안에 도착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영국 전투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전투기가 맹렬히 반격하기 시작하고요. 히틀러는 이게 아닌데? 라고 당황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40개의 독일 비행기가 격추당하게 되고요. 영국은 단 13대만이 격파되게 되죠. 여기서도 독일이 먼저 공격을 하고 독일이 피해를 보내요. 그러나 독일의 자만심은 하늘을 찔렀는데요. 히틀러는 이 와중에 휴가를 갑니다. 아니 이거 실화야?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니까 오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편 영국은 전쟁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다우닝 시스템이라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하늘에서 독일 비행기가 날아가는 순간 어느 비행기가 어느 지점을 지나갔다 혹은 어느 지점에서 발견됐다 라는 거를 영국 전투기 사령부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죠. 거기다 자원봉사자들이 망원경을 사용해서 하늘을 보면서 독일의 비행기를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야, 보수도 안 받고 일반인들이 자원봉사를 했다네요. 정말 대단해. 역시 위험할 땐 국민들끼리의 단합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독일군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영국 전투기 사령부에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독일 공군들은 자꾸만 비행기를 이끌고 영국 본토 쪽으로 오지만 쉽게 격파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독일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그쵸?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제대로 된 작전을 다시 한 번 더 짜는 게 필요한데, 괴링의 오른팔이었던 슈미트, 이 슈미트는 괴링에게 자신이 영국 비행기에 70대를 격파했다고 아주 그냥 부풀릴 대로 부풀려서 거의 과자에 들어가는 질소만큼 과장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이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데 무슨 냉철한 판단이 오고 옳은 작전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자, 그리고 영국에선 공격당한 비행기가 곧바로 수리되고 다시 전장에 출격하게 됩니다. 거기다 뭐 폭격으로 파인 땅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행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하루 만에 공사가 끝나서 제각기 본래 모습을 찾게 됩니다. 거기다 많은 영국 국민들이 공군을 위해서 모금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영국 공군들은 점점 사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부서진 독일 비행기에서 니켈바인이라고 적힌 암호가 발견됩니다. 암호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영국은 바로 암호 해독부를 불러 심층적으로 암호를 해석하게 합니다. 그 결과 이 니켈바인이라는 암호는 삐뚤어진 다리라는 뜻이었고, 이 삐뚤어진 다리는 폭격기 조종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게 해주는 라디오 통신의 이름이었죠. 와, 이런 걸 대체 어떻게 맞추는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폭격기 조종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다는 것은 폭격기가 어둠 속을 지나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독일이 영국을 밤에 폭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뜻했죠. 독일에서 극비로 진행하고 있었던 이 니켈바인 작전은 부서진 독일 비행기와 공군을 제대로 철수시키지 못한 독일의 실수 때문에 영국에게 완전히 까발려지게 됩니다. 한편 독일의 괴링은 영국 남쪽엔 다우닝 시스템이 너무 잘 활성화되어 있어서 안되겠다, 8월 15일에 북쪽으로 총공격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8월 15일에 영국 북쪽으로 총공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독일 비행기 75대가 넘게 격추되게 됩니다.
총 공격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북쪽에도 다우닝 시스템이 너무 잘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당황한 괴링이 작전을 바꿉니다. 독일의 급하강 폭격기였던 슈투카의 연료 탱크를 아예 교체하거나 개조하자는 것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독일의 작전, 전격전 기억나십니까? 공군이 주요 지역에 폭격을 가하고 공군이 터준 길을 따라 육군이 더욱더 전장에 깊숙이 침투하는 전투 방식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격전에는 스피드와 기동성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때까지 전투 동안 이 급하강 폭격기와 비행기들을 모두 따로따로 분리해서 최대한 넓게 퍼지게 한 다음에 기동성과 스피드를 늘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괴링은 이 슈투카 급하강 폭격기의 연료 자체를 개조하고 교체하겠다는 작전을 세운 것이죠. 어떻게 개조하고 교체를 하느냐? 바로 급하강 폭격기들과 비행기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따닥따닥 붙어 있을 때 훨씬 더 큰 효율성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연료를 교체하고 바꾸겠다는 것이죠. 물론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옆에서 비행기들이 도와주니까 폭격기들이 많이 격추될 확률은 적어지는데요. 가장 큰 단점은 기동성과 스피드가 하락한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작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영국의 전투기 32대를 격추시킬 만큼 굉장히 효력이 좋았습니다. 자, 거기다 독일은 다시 한 번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84개의 급하강 폭격기와 214대의 BF-109 비행기가 포착되게 됩니다. 발견했으면 발견한 즉시 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격이 CR도 안 먹힙니다. 왜? 호위 비행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비행기들은 폭격기를 공격하려 하는 영국 비행기들에게 공격하게 되고요. 폭격기들은 영국에게 미친듯이 폭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폭격으로 영국의 경납고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거기다 10명의 군인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폭격으로 사망했죠. 그리고 독일의 폭격은 나날이 심해져만 갔고 영국의 피해는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8월 18일 윈스턴 처칠은 대국민 독려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괴링은 자신의 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거 사실 괴링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온 성공이거든요. 아주 그냥 기뻐가지고 동네방네 자랑했을 것 같은데 충격적이게도 괴링은 자신의 작전이 성공한지를 몰랐습니다. 왜겠습니까? 아까 분명 13대를 격파해놓고 70대를 격파했다고 거짓말을 치고 부풀리고 과장해서 말한 그 괴링의 오른팔 슈미트, 이 사람이 괴링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요. 슈미트 이 사람 부정적인 결과는 긍정적으로 부풀리고 긍정적인 결과는 얘기도 안 해주네. 네, 저로선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사람인 것 같군요. 어쨌든 올바른 정보가 공유가 안 되니까 괴링은 자신의 작전이 꽤나 성공적이었다는 것도 모른 채로 다시 한번 작전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번에 쓸 작전은 아까 영국이 암호를 해독하면서 이미 알아버렸던 그 작전, 밤에 영국을 공습하는 니켈바인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니켈바인 작전으로 밤에 공습을 할 곳은 바로 런던. 그러나 히틀러는 이때까지 런던 공습을 금지해오고 있었어요. 뭐 정치적인 이유가 되겠죠. 런던 공습은 내가 결정한다, 이런 심리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히틀러가 괴링이 런던 공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런던 공습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중지 명령을 못 듣거나 잘못 이해한 몇몇 공군들이 목표물을 오해해서 폭격하게 되고요. 영국의 민간인 9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영국에게도 반격할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영국은 베를린의 야간 공습 작전을 짜고 시행하게 되죠. 첫 번째 공습은 실패했지만 며칠 뒤 독일의 민간인 8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독일에겐 민간인 8명이 죽은 게 타격을 입힌 게 아니라 베를린 야간 공습 작전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타격이었다는 것이죠. 왜냐? 이때까지는 독일이 이기든 지든 간에 무조건 다 영국에서 싸웠다면 이 베를린 야간 공습은 갑자기 전쟁이 독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큰 타격과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죠. 이에 휴가를 갔던 히틀러, 산속에서 베를린 공습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래, 우리도 니켈바인 작전으로 반격해! 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 히틀러는 9월 4일 베를린에서 연설하면서 영국이 우리 도시를 공격하면 우리는 저들의 도시를 지울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게 되죠. 그렇게 9월 7일 700대가 넘는 비행기를 이끌고 온 독일 공군은 비행기로 쐐기 진영을 이루게 됩니다.
원래 공군이라면 각자 어디로 가라라는 미션이 있을 텐데 이번엔 미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수많은 군대가 런던으로 향하게 되죠. 독일 공군이 수많은 비행기를 이끌고 런던으로 날아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영국의 항공대대 21개가 곧장 이륙하게 되고요. 700대 이상의 비행기를 이끌고 온 독일과 21개의 항공대대가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스케일이 아닐 수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도그파이트에 돌입하게 됩니다. 도그파이트란 개들이 다른 개들과 싸울 때 상대 개의 꼬리만 보고 따라간다는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독일 공군은 영국 공군을, 그리고 그 영국 공군은 또 다른 독일 공군을, 그리고 그 독일 공군은 또 다른 영국 공군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독일 비행기들은 모두 돌아가고 57일간 딱 하루를 빼놓고 매일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런던 대공습이었습니다. 건물은 불탔고 시멘트는 불길에 못 이겨 녹아버렸죠. 런던의 상태는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윈스턴 처칠이 런던의 피해 상황을 보러 런던에 오게 됩니다. 과연 런던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와, 아주 그냥 계란을 던지고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하층민들 그리고 많은 런던 시민들이 묵묵히 런던을 지켜내게 됩니다. 물론 많은 런던 시민들이 시골로 피난을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9월 9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런던을 공습하러 온 독일 공군에게 재정비를 마친 영국군이 까꿍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일 공군들에게 총공격을 퍼붓게 되죠. 그리고 이 독일 공군들은 재출격이 불가할 만큼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틀 만에 완전히 전세가 뒤바뀐 거예요. 그리고 9월 중순 독일 공군은 제공권을 조금씩 상실하기 시작하더니 날씨까지 완전히 악화됩니다. 근데 괴링은 이거 영국 한 번만 딱 더 밀어붙이면 진짜 끝장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더 악화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밀어붙여서 단판을 보자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독일에겐 영국 본토 항공전의 패배의 날로 기록될 9월 15일의 아침이었죠. 145대의 비행기로 이루어진 독일의 첫 부대가 영국으로 도착할 때쯤 그들은 엄청난 수의 영국 비행기를 목격하게 됩니다. 영국이 275대의 비행기가 출격함으로써 최초로 독일을 수로 압도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거기다 더글라스 바더가 이끄는 빅윙 대대까지 출격함으로써 총 56대의 전투기가 독일의 폭격기에 미친듯이 정면으로 돌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12시 독일의 폭격기 6대가 격추당한 것을 시작으로 독일군이 해안가를 지나는 순간 끝없는 영국 비행기의 물결을 맞이하게 되고요. 수많은 독일 비행기는 영국 비행기에게 격추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전투기를 보내면 보낼수록 계속해서 손실만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독일의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격추당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독일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 전투로 영국은 28대의 전투기를 잃었고 독일은 56대의 전투기를 잃었습니다. 정확히 2배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영국에게 쓴 패배의 맛을 본 히틀러는 아까 계획했던 이 바다사다 작전은 완전히 취소되게 됩니다. 독일의 자만심과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것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이렇게 유럽 진격에 제동이 걸린 히틀러는 1편에서 절대 죽어도 우린 싸우지 말자, 그리고 폴란드 나눠 먹자라고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그 소련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과연 나치 독일과 소련의 전투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다음 영상은 일본과 미국과의 전쟁, 진주만 습격과 미드웨이 해전에 대해서 다룰 거기 때문에 나치와 소련의 전투는 4편에서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 모두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 꼭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안 해도 꼭 알람 설정만 해주세요. 참고로 알람 설정은 구독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모두 빠이!